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화요일 펜앤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한반도 운전자론을 설파하면서 북한 비핵화의 중재자로 나서왔던 문재인 대통령. 여기저기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대북 제재 완화에 협조해달라 이렇게 대리 외교까지 펼쳐왔는데요. 오늘 참 곤란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죠. 오늘 출국하셔서 이 소식은 못 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미국의 전략연구소에서 나온 이 북한의 미신고 미사일 기지 13곳에 대한 위성 사진들. 미국에선 민주당이 그동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에게 놀아났다 이렇게 비난이 나오면서 미북 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을 더 이상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참 어이가 없었던 건요. 청와대의 반응이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 이 삭감몰 미사일 기지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기지라 신고의 의무가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시죠. 단거리 탄도미사일 기지였다. 단거리. 그럼 누굴 노리는 미사일인 건가요?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김정은을 믿는 건가요? 휴전선에서 서울까지의 이 접근을 막고 있는 아니죠. 이 북한이 보기에는 이 서울까지 접근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군사시설 우리가 나서서 철거하는 거 그렇게 서두르더니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서 괜찮다. 미국과의 협상 대상이 아니다. 김의겸 대변인 이런 궁금증 뒤로하고 문 대통령과 함께 오늘 출국해버렸습니다. 자, 오늘 펜앤뉴스는 이 앞장서서 안보를 해체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덕분에 저희가 이 1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었던 뉴스 시간 오늘 해제하겠습니다. 대폭 늘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엄지척, 좋아요 버튼,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북한이 현재 미사일 비밀기지 13곳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가까운 석간몰에는 사거리 500km의 화성 569 미사일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 김정은은 이 부대의 주 임무가 주한 미군기지 타격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장단에 놀아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뉴욕타임즈도 비밀 미사일 기지에 대한 위성 사진을 게재하며 북한이 앞으로는 협상, 뒤로는 핵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을 강화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비밀 미사일 기지 발각으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청와대는 해당 기지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기지로 미북 협상 대상이 아니며 북한은 속인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DMZ 내 GP 철거 작업과 이미 완료된 JSA 내 지뢰 제거 작업 등 남북 군사 합의를 이행하겠다며 국방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안보 해체 작업을 펜앤뉴스에서 정리해드립니다. 청와대 김현명 신임 사회수석이 주장해온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국민연금, 연금 고갈시키면 앞당긴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펜앤 브리핑에서 내가 낸 연금 받을 수는 있는 것인지 설명해드립니다. 문재인 불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가계비제 증가 속도가 좀처럼 줄고 있지 않습니다. 10월에만 10조 원이 넘게 증가한 가운데 은행권 신용대출은 역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남북경협기금 1조 원에 더해 복권 판매 수익까지 북한에 지원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야당이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정부가 12월 7일 기업인 등 100여 명을 동원한 대규모 방북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 경고 속에 기업들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겨울철 난방을 시작한 가운데 최악의 스모그가 우리나라를 덮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공장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환경 기준도 완화한 상황이어서 이번 주 중국발 미세먼지 비상이 걸렸습니다. 탈원전으로 원전을 멈춘 벨기에가 전기 부족으로 고속도로에 가로등을 끄고 전국 가정의 전기를 3시간씩 정전시키는 순환 정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벨기에는 탈원전 후 전기요금이 7배나 상승했습니다. 정부의 사립유치원 수사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주일 사이 22곳의 유치원이 폐원을 신청한 가운데 내년도 신입생을 뽑지 않겠다는 유치원이 늘고 있어 학부모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특집 펜앤뉴스 시작합니다. 네, 저희가 이 첫 소식에 관련해서는 아예 그냥 서브타이틀을 만들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수가 거짓 드러났다라는 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보도를 잠깐 해드렸던 대로 어제였죠.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한 20개 정도로 추정되고 있던 북한의 비밀 미사일 기지, 이 가운데 13곳의 실체, 지금 제 뒤에 위성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된 이 위성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있을 북한 비핵화 협상에 반드시 이 미사일 기지들이 포함돼야 된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가운데서 가장 문제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삭감몰이라고 불리는 이곳에 있는 미사일 기지인데요. 비밀 미사일 기지인데요. 여기에 배치되어 있는 이 미사일들의 종류를 보니까 스커드 B, 스커드 C를 개량한 이 화성 5호, 화성 6호입니다. 이 스커드 계열의 미사일들은요, 일단은 액체 연료를 사용하고 있고 사거리가 한 500km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가 그대로 다 들어가겠죠. 우리 부산까지 지금 다 사거리 안에 들어가는데, 중요한 건 이 미사일들은 멀리 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탄도 중량이 상당히 무겁다는 겁니다. 즉 핵폭탄이 탑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일단 김정은요, 2016년에 이 삭감몰 미사일 기지를 찾아서 이 삭감몰에 있는 미사일들이 주한미군을 노리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 양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12일 북한이 신고하지 않은 미사일 비밀기지 13곳을 현재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CSIS는 북한이 약 20개로 추정되는 미신고 미사일 시설에 미국과 한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감추고 있다며 앞으로 비핵화 협상에서 신고와 폐기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CSIS가 이날 한반도 전문 웹사이트 비욘드 패러렐에 공개한 신고되지 않은 북한 삭감몰 미사일 운영기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황해북도 황주군에 위치한 삭감몰은 신고되지 않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기지입니다. 삭감몰 기지가 처음 건설된 시기는 1991년과 1993년 사이로 7개의 지하시설과 차량 운행이 가능한 미사일 지원시설, 막사 등으로 조성됐습니다. 1단계 공사가 일부 종료된 1999년 9월쯤 27기의 스커드 미사일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2010년과 2011년 사이에 진행된 2단계 공사를 통해 막사와 창고시설, 온실 등이 확충됐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삭감몰 기지는 비무장지대에서 북쪽으로 85km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북쪽으로 135km 거리입니다. 비무장지대 및 서울과 가장 가까운 미사일 기지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북한이 해체 중인 서해위성 발사시설은 그동안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미국과 한국의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신고되지 않은 탄도미사일 기지들은 아직 분명히 밝혀지지 않아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확인된 미사일 기지들은 추후 미북 비핵화 협상에서 신고와 검증, 그리고 폐기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보고서는 일부 언론은 이곳을 지하미사일 보관시설로 소개하지만 북한인민군 전략미사일사령부 산하로 화성 5호와 화성 6호 등 스커드 계열의 중단거리 미사일 부대가 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과거 욤키푸르 전쟁에서 시리아를 도운 대가로 1979년 또는 1980년에 스커드 B를 시리아로부터 수입했습니다. 이후 역공학을 통해 자체 생산에 성공한 것이 화성 5호입니다. 화성 5호의 사거리를 연장한 화성 6호는 770kg의 탄두를 실을 수 있으며 사거리는 약 500km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은 삭감몰에 특별한 애정을 쏟아왔습니다. 북한은 2016년 1월 6일 4차 핵실험에 이어 2월 7일 동창리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월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발표하자 김정은은 그해 3월 11일 삭감몰 미사일 기지를 직접 찾아가 탄도미사일 2발의 발사 훈련을 참관했습니다. 이후 7월에도 김정은은 삭감몰을 찾아 전략군 화성 포병부대의 훈련을 참관했습니다. 이 부대의 주요 임무는 주한 미군 기지를 타격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그해 7월 훈련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는데 이 중 2발은 스커드 C 계열로 500에서 600km를 비행했습니다. 나머지 한 발은 노동급 준중거리 미사일로 추정됐습니다. 북한은 2016년 7월 실험 결과를 전하면서 이번 훈련은 미제의 핵전쟁 장비들이 투입되는 남조선 작전지대 안의 항구와 비행장을 선제 타격하는 것으로 모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은 이후 9월 6일 삭감몰을 찾았고 사흘 뒤인 9일에는 5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당시 북한이 공개한 사진엔 한반도와 일본 일부 지역을 타격 목표로 한 지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CSIS는 탈북자와 미국 정부, 국방부와 정보 당국자와의 인터뷰 등 광범위한 자체 연구를 통해 이 같은 정황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CSIS의 조셉 버뮤다즈 연구원과 빅터차 한국 석자, 리사 콜린스 연구원이 작성했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페넷뉴스입니다. 지금 곤란해진 건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민주당으로부터 아주 강력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김정은에게 그동안 놀아났다 이겁니다. 김정은의 페이스에 그대로 말려서 싱가포르 회담 이후 질질 끌려다녔다 이런 건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심지어 어떻게 보도하냐면 CSIS의 보고서는 북한이 실제로 미사일 실험을 중단했지만 핵시설을 해체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는 그 미사일 발사 시험을 중단하는 것처럼 했지만 뒤로는 이 재래식 무기와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은 속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관련 내용 계속해서 양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12일 북한이 비밀리에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는 CSIS 보고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의 화살을 집중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놀아나고 있다며 추가 미북 정상회담을 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 의해 놀아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마키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은 북한과 또 다른 정상회담을 가질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북한과 회담을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행동을 취할 때까지 미북 회담이 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키 의원은 이런 검증 가능한 조치가 없다면 김정은은 비핵화에 진지하지 않고 잘 속아 넘어가는 미국 대통령에게 거짓 희망을 주는 데만 진지하다고 추측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소속 호아킨 카스트로 민주당 하원 의원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위협을 없애고 있다는 확언을 이쯤에서 끝내야 한다며 북핵 위협은 더 악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랭크 펠론 민주당 하원 의원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을 중단시키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이들 위성 사진은 북한이 거대한 기만을 저지른다는 점을 알려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주요 미사일 발사 시설을 해체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일단 해체 작업을 시작한 뒤에는 중단했고 뒤로는 재래식 무기와 핵탄두 미사일 발사 능력을 강화시켜왔다는 것입니다. CSIS 보고서의 공동저자 중 한 사람인 조셉 버뮤다즈 연구원은 뉴욕타임즈에 북한이 그들의 핵 능력을 최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석간물과 같은 미사일 기지들에선 어떠한 미사일도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날 새롭게 드러난 북한 미사일 기지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정상회담의 가치에 의구심을 던지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CSIS의 보고서는 북한이 실제로 미사일 실험을 중단했지만 핵시설을 해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최신 증거이며 심지어 북한은 핵시설을 늘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과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을 깨트리고 있는 것은 아니라며 왜냐하면 당시 미북 간 핵폐기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김두현 신 미국 안보센터 한국 담당 연구원은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며 북한이 약속한 것은 미래에 언젠가 그 같은 결과를 불러올지도 모르는 과정을 시작하겠다는 것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재단 선임연구원은 아마도 평양은 미북 간 협상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미사일 기지가 발각되기를 원했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미국의 소리 방송에 김정은의 약속에는 완전한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가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없을 경우 내년 봄에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재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페넷뉴스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이 미국의 민주당은 상당히 강경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 북한에 대해서는,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보다 훨씬 더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은 사실 뭐 좌파나 우파나 가릴 것 없이 미국의 안보에 대해서는 똑같은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의 2차 정상회담 내년 한 1월쯤 열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이 있었는데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데 우리의 청와대 참 느긋한 것 같습니다. 오늘 김의겸 대변인, 이 삭간물에 있는 비밀 미사일 기지는 미국과 북한의 협상 대상이 아니다. 그곳에 있는 미사일들은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기 때문에 미국 본토를 위협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였죠. 그러면서 북한이 기만을 한 것은 아니다. 북한이 속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청와대 대변인이시죠? 예, 북한 대변인 아닌 거죠. 예, 분명히 저는 청와대 대변인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북한의 얘기만 너무너무 믿고 계신지요? 단거리 미사일이라면은 결국에 우리 이 남한을 노리고 있다는 것인데 그럼에 반해서 이 북한이 우리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그걸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은 너무나도 빨리 해체하고 있죠. 이 편들기 나선 청와대 이야기 한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우리 수도권 등을 겨누고 있는 북한의 미신고된 단거리 미사일 기지가 최소 13곳 이상 가동되고 있다는 미국 싱크탱크 보고서가 발표됐는데도 청와대는 북한 김정은 정권 심기 경호에 치중하는 모습입니다. 미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보고서로 비밀 미사일 기지 운용이 처음 드러나고도 안보 위협을 평가절하하거나 단거리 미사일 기지 폐기는 협상 테이블에 올린 적도 없고 시급하지도 않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오전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CSIS에서 낸 보고서에서 정보 출처는 상업용 위성인데 한미 정보당국은 군사용 위성을 이용해서 훨씬 더 상세하게 이미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CSIS가 서울 북서쪽으로 13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황해북도 황주군 삭간몰 미사일 기지가 이달 중에도 가동되고 있다고 지목한 데 대해 그 기지는 단거리용이다. 스커드, 노동미사일 등 단거리용으로 ICBM, IRBM과는 무관한 기지라고 궤변했습니다. 스커드 계열은 사거리가 최소 300km, 개량형은 1000km 이상이며 노동미사일은 1300km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반도 전역과 넓게는 우리와 같은 미국의 동맹인 일본까지 닿는 탄도미사일들인데 김의겸 대변인은 대륙간 또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거론하며 미북 간 약속 위반이 아니라는 논리에 천착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새로운 안보 위협 요소가 없다는 듯한 주장을 폈습니다. 이미 우리가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1000기 넘게 확보하고 있다는 걸 정부가 매년 국방백서를 낼 때마다 공개하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북측이 지금까지도 미사일 기지를 몰래 운용하다가 발각된 문제를 단순 미사일 개수 논란처럼 치부한 겁니다. 김 대변인은 중단거리 미사일 기지의 경우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서 제외된 거냐는 기자단 질문엔 앞으로 같이 논의할 과제라는 취지로 답하면서도 당장 급한 비핵화 문제에 있어 삭간몰 미사일 기지 자체가 핵시설과 직접 연계되어 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핵은 오로지 미북 간 문제이며 미국 본토에 달 핵미사일만 아니면 논란될 게 없다는 듯한 태도입니다. 김 대변인은 미 NYT가 북한이 그동안 대규모 기만 전술을 펼쳐왔다고 해설한 것에도 북한이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고 폐기가 의무 조항인 어떤 협상도 맺은 적이 없다. 신고를 받을 주체도 없다면서 기만은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반응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장 일체를 폐기 대상으로 본다고 밝힌 것과 딴판입니다. 정부는 북측의 탄도미사일 기지들을 파악하고도 신고나 폐기 요구에 나서지 않는 일종의 직무유기를 저질렀고 그 결과를 놓고 또 한 번 북측을 감싸고 있는 격입니다. 추가 핵시설 파악에 관해서는 그런 내용들은 북미 간 협상해야 되는 것이라고 떠넘기기도 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가 굳이 북한 대신 해명하는 자체로 비판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그게 왜 비판이 되냐며 비밀이나 미신고, 기만과 같은 내용들이 북미 간의 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켜 협상 테이블이 열리는 것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현 정권이 초래하고 있는 셀프 무장해제 정국 아래 최고 권력기관마저 안보 불감증 과잉을 드러내 국민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PNN뉴스입니다. 제가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이 남북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을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요, 그 삭감몰 비밀 미사일 기지가 있는 게 서울에서 한 135km 정도쯤 떨어지니까 제 볼펜의 끝에 있는 부분, 이 정도 위치가 될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미사일을 쏘게 되면은 지금 여기 스커디 B형이라고 되어 있는 게 화성 5호입니다. 화성 5호 미사일이고, 그리고 화성 6호가 요 스커드 C형 미사일이 500km, 일본 대마도까지도 지금 사정권에 들어가고 있죠. 이렇게 우리나라와 일본의 일부까지도 전부 다 사정거리에 들어가는 미사일이 비밀 미사일 기지가 여기 삭감몰이라고 하죠. 여기에 가서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가장 걱정하는 뭐 대포동이나 노동은 그거보다 훨씬 더 사거리가 긴 거죠. 자, 이런 상황인데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의 안보를 하나씩 해체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또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표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 이행에 따라서 군이 어떻게 지금 무장을 해제하고 있는지, 일단 합의 이전에는 올해만 보게 되면은 지금 13곳의 수도권에 있는 이 대전차 방어 시설을 지금 해체하고 있고요. 특히 이 김포대교부터 일산대교까지 한강 하구의 구간에 한 8.4km 정도쯤 되는 구간에 대해서 이 철책을 다 해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19 군사합의가 있었죠. 이 남북 정상회담 기간에 있었습니다. 이때 육해공의 적대행위 금지구역이라는 걸 설정했는데, 그러니까 이 휴전선 인근으로 해서 이 수도권 지역에는 한 20km, 서로 20km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저쪽 강원도 지역에서는 서로 한 40km 지역에 대해서는 서로 적대행위를 금지하자. 그래서 군사행위나 정찰이나 모든 게 다 금지가 돼버렸습니다. 북한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게 돼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계속 보시죠. 10월 2일부터 시작됐었죠. 그리고 10월 20일까지 해서 완료가 됐는데 JS 지역에 이 지뢰 제거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10월 25일에는 이 JS에 있는 이 GP 등, 그리고 뭐 탄약고, 뭐 초소 뭐 등등 다 해서요, 병력 철수가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11월 1일 드디어 이제 남북 군사 합의서가 실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막 우리는 다 병력 빼고 뭐 포 철수하고 있는데 북한은 지금 제가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이 해안포 하나를 폐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북한의 해안포가 폐쇄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북한은 그 갱도 안에는 포가 없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그걸 믿을 수 있나요? 국방부는 과연 이걸 확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1월 5일 이 남북 공동조사단이 한강 하루 수로를 조사를 했는데, 문제는 우리는 해수부가 참가해서 수로를 다 조사했는데 북한은 군이 왔단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북한에는 우리나라의 해수부 같은 그런 기관이 없기 때문에 군에서 왔다. 결국 군이 우리 한강 하구에 있는 모든 수로를 샅샅이 조사해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렸죠. 이 GP, 만약에 유사시에 전쟁이 발발하든지 한반도 유사시에 벌어졌을 때 최소한의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그 GP에 대한 병력은 이미 다 빠져 있습니다. 그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철거 작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남북 군사 합의서를 이행하겠다라는 명목으로 우리의 안보를 지켜줄 수단들은 하나하나 해체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정규재 주필과 함께 과연 이런 상황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필님. 네. 뭐 어떤 내용을 지금 막 급하게 맡고 계신 것 같은데요. 바쁩니다. 예. 지금 뭐 제가 지금 좀 바쁜 이유는 예. 그동안 냉면 뭐 이런 거로 막말로 논란이 많았던 이성권이가 네. 내일 아시아 태평양 무슨 평화 국제대회라는 예. 이름으로 북한에서 대표단이 오는데 이성권이도 온다 그래요. 아, 그래요? 그 내용이 막 제게 문자가 왔길래 좀 보았던 중입니다. 이성권이 이번에도 또 막말을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이성근이 막말을 못하도록 네. 글쎄요, 뭐 어디 공항으로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서 냉면 한 사발부터 일단 목구멍에 넘어가는지 한번 먹여보고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그런데 이 냉면 막말뿐만 아니라 청와대 대변인, 이 김의겸 대변인 지금 APEC에 지금 동행을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근데 참 왜 이렇게 북한을 두둔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둔이 아니고 지금 네. 김의겸이가 한 얘기는 네. 북한의 그 사관리에 있는 사관몰에 있는 그 미사일은 신고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특별히 핵 협상의 무슨 대상이 아니고 장거리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미국과 협상 대상이 아니었다. 예. 그러므로 비밀이라고는 얘기하지만 굳이 신고를 해야 될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북한이 뭐 속였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을 미국을 속였다는 아니다. 뭐 그런 얘기인 건데 아니 그 미사일들은 다 핵탄두가 탑재가 가능하다고 지금 미국의 그 연구소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데 네. 지금 이 김의겸이 주장은 그게 논의가 되지 않았으므로 기만한 것이 아니다는 주장이거든요. 예. 근데 맞아요. 북한이 기만하지는 않았을 수 있어요. 근데 기만한 건 누구냐? 청와대입니다. 청와대와 대한민국 국민들을 기만한 거예요. 사칸몰 미사일 공장 그대로 다 돌아가고 미사일 발사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예. 지금 우리 조금 전에 계속 얘기했듯이 다 지금 평화쇼하고 마치 앞으로는 다 모든 그렇게 했죠. 문제가 예? 북한은 전혀 도발 의사도 없고 도발할 능력도 없는 것인 것처럼 지금 다 풀어헤치잖아요. 네.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해온 것이 기만적인 평화쇼였다는 것이 지금 드러난 거예요. 예. 지금 김의겸이는 북한이 기만하지 않았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김의겸이 얘기가 맞다고 봐요. 그래, 맞아. 기만한 것은 바로 너희들이야. 아하. 이런 얘기를 들려줄 수밖에 없죠. 예.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의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하고 마치 북한이 평화를 위해서 엄청난 뭔가의 노력을 한 것처럼 위장막을 펴는데 협조해 준 겁니다. 지금 우리 안보시설은 하나씩 다 철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기만을 안 했을지 몰라도 청와대가 국민을 기만했다. 그러면은 청와대의 논리대로 하자면 미사일 기지는 소위 남북 평화 체제에서 예외다. 빼고 하자. 그러면 해안포만 대상이다. 이건 바보 같은 얘기잖아요. 해안포만 대상이니까 해안포만 다 빼버리면 평화가 온다. 그럼 지 눈앞에 보이니까 그거는 해당 사항이고 사건몰에 미사일은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그건 안 보이니까 없는 거다. 지금 청와대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미사일 기지가 남한을 어떻게 타격할 것인지에 대해서 청와대는 지금도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 거짓말이죠. 그러면 휴전선 경계를 다 풀어헤치고 나면 북한의 미사일만 남는 거예요. 그 우리는 무장 해제하고 북한은 그대로고. 북한이 마치 비핵화의 의도가 있는 것처럼 위장전술을 펴는데 청와대가 협조해 준 거죠. 그 비핵화에 앞서서 경제 제재를 풀어달라고 하는데 이때까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까지 쫓아가고 그 수모를 당하면서 김정은의 대리 외교전을 해왔는데 모조리 다 실패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1년의 과정은 지난 1년 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 거는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었어요. 마치 평화가 오는 것처럼 거짓말을 낸 거지. 오케이, 뭐 북한은 안 속였을지 몰라요. 북한은 진실을 얘기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적극적으로 북한은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오케이, 저도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북한은 진실을 얘기하지 않았지. 그런데 우리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거는 누구냐? 청와대다 이거예요. 김의겸이 너다 말이야. 당신이 지금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 북한이 기만하지 않았다는 건 오케이. 나도 인정할 수 있어. 당신이 한 거야. 이 얘기를 들려줄 수밖에 없죠.
지금 뭐 청와대에서는 혹시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단거리 미사일 안 쏘면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지만 누가 쏘는데요? 지가 예, 쏘나요? 예. 그 양현희 기자의 보도를 보게 되면은 2016년 7월에 분명히 김정은이 그 삭간물 기지에 가서 이 미사일은 남쪽에 주한미군을 타격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보도를 북한에서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네. 우리가 문재인의 평화쇼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해왔습니다만은 예. 문재인 정권의 대북 평화쇼가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더는 만일에 앞으로도 이 평화쇼에 속는 국민이 있다면 그 어리석은 자예요. 예. 이때까지는 혹시나 북한이 뭐 기만극을 계속 쌍방간에 해왔으니까 믿는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는데 지금 이 판국에도 평화가 오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 어리석은 자예요. 그 문재인 정권의 평화쇼는 오늘로서 끝난 겁니다. 그 이제 제가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경제적 참사가 올 거다 하고 쭉 얘기한 것 중에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나고 일정 시점이 되면 소위 안보 문제 참사가 올 거다 이렇게 예. 예언 아닌 예언을 했지만 지금 이제 거의 너무 빨리 오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대강의 날짜를 추정했던 것보다 오히려 날짜가 지금 빨리 오고 있는 거다. 문재인 정권의 대북쇼는 이제 끝났다. 종쳤다. 지금 아마 아세안 가서 또 뭔가를 잘못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상황이 벌써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참 어제 이제 뭐 청와대에서 북한에다 뭐 귤을 보낸다, 감귤을 보내면서 뭐 대북 교류를 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와 정말 그 바로 다음 날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 대북 뭐 경제 협력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김정은에 대한 제3자 뇌물죄입니다. 3자 뇌물죄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에서 많이 들어봤습니까? 이때까지 귀가 따갑도록 우리가 들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난동이 벌어졌을 때 들었던 그게 3자 뇌물죄잖아요. 지금 김정은에 대해서 3자 뇌물죄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누구는 우리 기업인들을 대거 북한으로 데려간다는 거 아닙니까 또? 예. 그 누가 가고 싶겠어요? 12월 7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강요죄거든요. 그건 강요죄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느냐. 3자 뇌물죄 강요죄면은 이건 탄핵 요건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셨죠. 3자 뇌물 아닌 것도 당한 거예요. 무슨 강요 아닌 것도 당한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김정은 폐악지라는 집단에 대해서 3자 뇌물에 기업들 억지로 끌고 가서 뭔가를 강요하면 이거야말로 탄핵거리죠. 예. 거의 완성이 되었다고 이제 봐야 됩니다. 예. 이 관련 내용은 저희가 뒤에서 예. 윤희선 기자가 좀 더 취재를 해서 보도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논평은 여기까지 듣고 예. 그 다음 소식도 듣고 계속해서 그렇죠. 정기재 주필의 논평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